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간 이어서 천무, 그리고 한국의 해성 대한미사일, 그리고 우리 레드백 장갑차 수출 성사 소식 등을 전해드리면서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또 이어서 기쁜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우리 방산업체 중에서 LIG 넥스원이라고 있습니다. 미사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해궁 함대공 미사일 만들죠. 이 해궁 함대공 미사일이 UAE에 수출될 것 같네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K2 전차, 이거 왜 안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발틱 3국, 발트 3국의 작은 나라죠. 리투아니아가 독일 전차를 산다는데 어떤 연유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폴란드가 5,780만 달러에 조기 경보기 2대를 구매한다고 하는데 정말 어메이징한 가격이죠. 여기에서부터 루마니아가 K2 전차, K9 자주포를 패키지 구매하는 가능성에 급부상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폴란드가 스웨덴에서 사브 340 LEI 조기 경보기 2대를 구매했다는 소식입니다. 2대 구매 가격이 5,780만 달러, 한화 74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도대체 조기 경보기 가격이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 육군이 차세대 자주포인 M1299를 완성했음에도 구형 모델인 M109A7을 추가 구매한다는 소식입니다. 미 육군이 40문의 M109A7과 M992A3 탄약 보급 장갑차를 발주했습니다. 기갑여단 전투단 포병대대에 배치한다고 하는데 신형 자주포인 M1299가 아직 많이 못 믿어온 모양입니다. 미국이 F-35 전투기에 LRASM 장거리 스텔스 대함미사일을 통합하기 위해 록히드 마틴과 시스템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F-35A와 B, C형 모두 외부 파일런에 LRASM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인데 LRASM이 NSM과 함께 미군의 주력 대함미사일로 자리 잡아 가는 것 같습니다. 대함 타격 전문 부대로 재편성되고 있는 미 해병대가 캠프 펀들턴에서 첫 번째 토마호크 무인 발사 시스템 포대 창설식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제1해병사단 11해병연대가 해병연안작전연대로 개편되면서 무인화 JLTV 토마호크 발사 차량 전력화를 선언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 패키지 구매에 대한 보도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육군 전문지 아미 리코그니션이 루마니아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탄약 패키지 구매가 추진되고 있다며 루마니아가 이들 장비를 대량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해 주목됩니다. 네, 이 조기 경보기인데요. 우리 한국에도 이 레이더를 포함한 조기 경보기가 제한이 됐던 적이 있죠. 사브에서.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대당 2억 달러 규모였는데 여기는 지금 2대 합해서 5,780만 달러. 정말 이게 실화냐라고 생각돼서 다시 봐도 또 5,780만 달러. 그래서 우리 한국과의 차이는 뭐냐? 이 한국에는 이 비즈니스 제트 비행기였는데 여기는 프로펠러 비행기죠. 그래서 비행기 가격이 싸나 싶어서 이 비행기 가격을 검색해 봤더니 대당 상용 기체 가격으로 2천만 달러. 그러면 비행기 가격 다 합하면 4천만 달러. 여기에 레이더 등 체계 통합했는데도 불구하고 1,780만 달러만 추가됐다. 이게 실화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타가 아니라면 정말 어메이징한 가격에 조기 경보기 2대를 샀다는 건데 정말 대단합니다. 실화이길 바랍니다. 아무튼 폴란드가 조기 경보기, 전투기, 군함, 잠수함, 전차, 장갑차, 자주포, 다란장 로켓 등등 모든 분야의 이 무기를 그냥 뭐 쇼핑하듯이 주워 담고 있는데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자, 미국이 M109A7 팔라딘 자주포 40문을 추가 발주했는데 이게 의외인 게 지금 XM1299라고 하는 차세대 자주포를 개발했고 그 XM1299는 100km 플러스 알파의 사거리를 가지는 아주 대단한 자주포였죠. 그래서 그게 이제 완성 끝 해서 X자를 빼고 M1299라는 제식명까지도 붙여줬을 정도인데 그럼 그걸 사야지 왜 이 구형 팔라딘을 사나요? 그래서 아직도 시험평가 과정
또 실제 운용 테스트 과정에서 뭔가 좀 손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X자를 뺐지만 그 M1299가. 그래서 이 A7 버전은 이 M109 A6 버전하고 뭐가 차이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뭐 39 구경장, 155mm 자주포 똑같은데 차체가 달라졌어요. 차체가 원래 팔라딘 자주포들이 우리 한국의 K55도 그렇고 이 M109를 직접 만들기 위해서 그냥 전용의 차체인데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작으니까 이 A7 버전에 와서 브래들리 장갑차의 차체를 활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크고 여유 공간도 넓고 뭐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해요. 이게 A7입니다. 뭐 특별히 성능은 더 훨씬 더 나아진 거 이런 건 없어요. 자, 미국이 F-35 전투기에 이렇게 날개에다가 LRASM 그 스텔스 AI 바탕의 장거리 대함 타격 미사일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F-35 외부 날개에다가 비스트 모드로 이렇게 LRASM을 장착하고 내부에는 이 JSM 대함미사일 2발 그리고 암람 2발 이런 식으로 장착하고 외부에 또 LRASM 2발 해서 대함 타격 능력 어마어마하게 강화시켰는데 이게 이제 수백 킬로 뭐 900킬로씩 날아가니까 900킬로 같으면 스텔스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스텔스 비행기에다가 스텔스 미사일을 장착했다고 해서 그게 다 스텔스는 아니죠. 이 상태가 됨으로써 스텔스 성능이 상당히 손실되었을 텐데 그래도 워낙 장거리에서 때리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 정도는 완벽한 스텔스는 필요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스텔스 전투기에 스텔스 미사일을 달았으니까 이것도 스텔스는 아니고 그냥 RCS가 일반적인 비스텔스보다는 좀 많이 작아진 이런 상태에서 이 LRASM이라는 정말 최강의 스텔스 AI 미사일을 때려서 중국 군함들 박살 내겠다. 그리고 또 쑥 들어가서 스텔스 모드로 쑥 들어가서 내부 장착 열고 JSM으로 확인 사살하겠다. 이거 아니겠냐라고 보는데 우리 한국도 F-35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자, 미 해병대가 JLTV 전술 차량이죠. 여기다가 토마호크 발사대를 붙여서 토마호크 포대 전력화 이제 이 포대를 부대 창설식을 했는데 이 토마호크를 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 발사대에서 토마호크 말고 NSM 대함미사일, 지대함미사일 쏠 수도 있죠. 미 해병대는 이제 완전히 뭐 상륙부대 그래서 기동부대로서 적진을 타격하는 이런 기동부대가 아니라 완전 해상 봉쇄 부대로 재탄생하고 있는 미 해병대. 여기에 맞춰서 우리 한국 해병대도 뭔가 전력을 우리가 상륙작전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미군 빠지는 상황에서 우리 혼자 상륙할 수 있는 능력 이제는 준비해 나가야 된다. 아니면 미군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대형 상륙작전은 필요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면 해병대의 또 구성을 우리는 또 바꿔서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이거 지금 시급하게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루마니아가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탄약 등을 패키지로 구매할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아미 리코그네이션이 보고를 했는데 K2 전차는 현대 로템이죠. K9 자주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그런데 120mm 전차포탄, 155mm 국산포탄 이건 로템과 한화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풍산에서 생산하죠. 그래서 풍산을 매개체로 해서 이렇게 다 엮어버리는 이런 작업이 아니냐. 규모의 경제 또 나아가서 폴란드와 협업해서 같이 공동구매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루마니아는 모쪼록 폴란드와 공동구매해서 우리 K2 전차, K9 자주포, 탄약 마구마구 대량으로 사기를 바라고 더 한 발 나아가서 AS-21 레드백 장갑차 폴란드는 보르숙 국산 장갑차가 있어서 멈칫하고 있는데 루마니아는 그런 거 없으니까 우리 레드백 많이 사가기 바랍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벨라루스의 군사적 팽창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리투아니아가 대규모 전차 도입 사업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장갑차 문제로 독일과 그렇게 큰 트러블을 겪어도 독일 전차를 단독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데 독일의 로비 능력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형 전차와 탄약, 제반 인프라를 포함해 약 20억 유로 규모의 전차 도입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카스투티스 버드리즈 리투아니아 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을 인용해서 동유럽 매체들이 현지 시각 7월 26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버드리즈 보좌관은 리투아니아는 독일로부터 20억 유로 규모의 신형 전차를 구매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은 리투아니아 창군 이래 가장 큰 계약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독일에서 전차를 구매한다고 밝히면서도 아직 차종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발표된 리투아니아 육군의 기계화사단 창설 계획에 따른 것인데요. 당시 리투아니아 육군사령부는 3개 여단과 1개 전차 대대로 구성된 보병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대량의 기갑 장비를 구매할 것이라는 예고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전차 구매 규모는 30에서 50여 대 규모인데요. 리투아니아가 사업 규모를 20억 유로, 한화 약 2조 8,200억 원이라고 밝힌 것은 최근 대당 약 480억 원의 레오파르트 2 A8 전차를 구매하기로 한 이탈리아의 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리투아니아는 지난 2016년 독일에서 복서 차륜형 장갑차의 보병 전투차 버전인 GTK 복서 89대를 발주하고 지난해 120대를 추가 발주한 바 있는데요. 계약이 체결된 지 6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복서 장갑차는 1차 발주 물량도 완납되지 않았고 가동률도 50% 미만에 불과해 논란에 시달린 바 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20억 유로에 50여 대의 전차를 구매할 경우 전차의 대당 가격은 5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높은 가격과 낮은 신뢰성, 늦은 납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독일제 장비를 구매하는 유럽 각국의 사례를 보면 유럽에서의 독일의 영향력과 로비 능력이 정말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K2 전차의 라이벌이 됐죠. 이 레오파르트 2 A7 그리고 A8 버전인데 리투아니아가 뭐 경쟁 입찰도 하지 않고 그냥 독일제 레오파르트 2 A8 구매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뭐 그거 보면 독일하고 잘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유럽의 소국 리투아니아의 입장을 이해할 만도 한데 그래도 워낙 소국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국방 예산 또 국가 전체 예산 얼마 안 될 텐데 그 소중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독일에게 그냥 뇌물 바치듯이 바치고 말아서야 되겠나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 한국 무기가 안 팔려서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2016년에 리투아니아는 독일의 GTK 복서 장갑차 89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당시 이 대당 61억 원의 이 차륜형 장갑차를 구매해서 엄청나게 비싸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됐는데 8년 전이니까 그때로서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죠. 그런데 2016년에 도입 계약을 했는데 아직 50대가 채 안 들어왔답니다. 그 정도로 늦어요. 왜 늦냐? 독일 자기네들 물량 그리고 영국 물량 밀려 있는데 여기다 리투아니아 물량까지 하니까 빨리빨리 생산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량이 밀리면 우리 한국 같으면 라인 증설을 하죠. 직원도 뽑죠. 그런데 여기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못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기계화 사단 하나 정도는 있어야 나라 지키겠다 해서 120대 추가 구매를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러시아 체제 바뀔 때까지 납품 다 되겠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 레드백 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거기다가 전차 대대 정도는 있어야 기계화 사단이 되니까 전차 대대 사야지 하고는 독일 레오파르트 2 A8을 뭐 경쟁 입찰도 없이 바로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산 보니까 대당 한 560억 원. 와, 전투기 가격이죠. 정말 어마어마한데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럽이 없고 또 우리가 독일 정도의 위상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못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국력 더 키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쉽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함대공 미사일이 등장 이후 처음으로 해외 수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PC주의가 날려버린 중동 시장에서 러브콜이 들어온 것인데요. 성사될 경우 외국산 전투함에 국산 함대공 미사일이 통합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두 척을 도입하는 신형 고윈드 2500톤급 초계함에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로 한국의 한화와
LIG 넥스원에서 공동 제작하는 해군 함대공 미사일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프랑스 방산 소식지를 인용해서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7월 26일 리포트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UAE 정부의 무기 획득 사업을 총괄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는 최근 진행 중인 바니아스급 초계함의 자함 방공 무기 획득 사업 입찰에 한국의 해공 시스템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니아스급은 프랑스의 수출용 초계함인 고윈드 2500을 기반으로 개발된 다목적 초계함인데요. UAE는 지난 2019년 7억 5천만 유로에 두 척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무장으로 액조세 함대함 미사일, ESSM 함대공 미사일 등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동급에 탑재될 자함 방공 무기 도입입니다. 고윈드급에는 기본 함대공 미사일로 MBDA사의 VL-미카가 세팅되어 있는데요. 이 미사일 개발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MBDA는 공동 출자국 독일이 UAE에 대한 금수 조치를 제기하면서 VL-미카를 대신할 새로운 미사일 소요가 제기되었습니다. UAE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는 리비아 내전 발발 이후 유엔 제재로 무기 공급이 금지된 하프타르 반군에게 무기를 공급한 UAE와 튀르키예, 이집트에 적용되는데요.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2020년 제재 발표 이후 슬그머니 이 제재에서 발을 뺐지만 독일이 제재 유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바세안이 하면은 단거리 대공 미사일 탑재가 어렵게 됐습니다. 해공이 UAE에 수출될 경우 전용 발사기인 KVLS와 함께 패키지로 수출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진행 중인 후속함 두 척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연 해공이 한국산 함대공 미사일 최초로 해외 수출에 성공할지 향후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 해군의 호위함 등에만 지금 장착되고 있는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이죠. 한 20km 날아가는 함대공 미사일인데 KVLS의 쿼드팩으로 4발이 KVLS 한 구멍에 4발이 장착됩니다. 그런 해공인데 우리만 썼는데 이제 드디어 수출되나 봅니다. 자, 왜냐? 이 군함인데요. 고윈드 2500급 초계함을 가지고 프랑스의 수출용 플랫폼인데 이걸 이제 UAE 버전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UAE에 판매를 하는데 여기에 미사일이 프랑스 엑소세 대한미사일 들어가고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데서 공동 출자해서 같이 연합 지분을 가지고 있는 MBDA 미사일 전문 회사죠. 여기에서 만드는 VL-미카라고 하는 이 단거리 미사일을 장착하기로 했는데 리비아의 하프타르 반군을 지원하는 문제. 리비아가 동서로 딱 나뉘어가지고 서쪽에 있는 트리폴리 수도 지역이죠. 여기에는 정부군 그리고 동쪽은 반군 이래서 유엔, 미국 그리고 튀르키예 등은 정부군을 지원하고 러시아, UAE,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반군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반군 지원하면 제재. 그런데 UAE는 그래도 반군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제재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독일은 저런 나라에게는 무기 팔 수 없어 라고는 무기 금수 조치를 발표했고 이 MBDA는 프랑스, 이탈리아 같이 또 지분이 있는데 프랑스, 이탈리아는 이 제재에서 발을 뺐어요. 그래도 우리는 돈 벌어야 돼 하고 발을 뺐는데 독일은 그래도 이 제재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 피시주의니까. 그래서 독일의 피시주의에 우리가 혜택을 또 보게 되네요. 그래서 VL-미카가 독일의 어깃장으로 반대로 수출이 안 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로는 ESSM이 있지만 최종 무기체계, 방어체계,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으로 치면 램 이런 대행이죠.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시스템이 어디 있어? 한국의 해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KVLS 이건 한화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KVLS에 장착되는 해군 미사일 이건 LIG 넥스원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한화와 LIG 넥스원이 공이 이 사업에 지금 들어갔다. 왜? KVLS하고 미사일하고는 세트니까. 그래서 이 부디 이 UAE에 수출되기를 바라고 UAE 수출을 시작으로 우리 해군도 이제 천군과 더불어서 천군은 지금 막 수출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함대공 미사일은 해군도 수출되는 그런 이 서막을 UAE가 열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